미국 카지노계의 숨은 거부. 세계적 스타와의 로맨스. 유일한 동양인 마피아 보스. 한 사나이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십수년간 많은 이들이 기획과 포기를 거듭했다. 사나이의 이름은 제이슨 리, 한국인 이민석. 그를 둘러싼 소문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제이슨 리의 자료를 모아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의 민병룡 총장이다. 미주 특파원 출신인 그는 30년째 제이슨 리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었다. 딸하고 그 당시에 그 자료 수집할 때 사진이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뭐 그런 사진이 있지만 사업회 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바쁜 그이지만 제이슨 리에 관한 일이라는 말에 두말 없이 앞장을 선다. 20년 맞습니다. 그 가족을 만나는 일로부터 사진 모으는 일 참 오래됐는데 여기 그 사진은 그 자료는 정말 제가 자료는 굉장히 몬테칼로에서 도박을 하는 그런 거를 미국 주간지가 다룬 기사인데 요거는 그동안 모은 자료만도 파일 박스로 대여섯 개. 그는 자료의 출처와 발행 날짜를 훤히 꿰고 있었다. 자기 그 수하들 데리고 어느새 입소문이 나 제이슨 리가 궁금한 사람은 민 총장부터 찾는다. 늘 작은 거인, 작은 영웅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 기사는 굉장히 오래된 기사입니다. 1956년인가 그렇게 나온 기사인데 그런 내용이고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이제 그는 제이슨 리 전문가가 다 됐다. 그가 제이슨 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기자 시절 미국 이민사를 쓸 때였다. 4천, 8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중에서 제이슨 리 처음에 추적하는데 도박꾼이 하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히 우리 노동자들로 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디 도박꾼이 되겠나 그러면서 그 인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가니까 아주 마피아의 거물급에 준하는 하나의 한국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을 찾아서 그러면 제이슨 리가 누군지 가족으로부터 얘기 들어보자. 그러고 계속 하는데 마침 하나하나 자료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깜짝 놀랄 일들이었어요. 한인 사회에 퍼진 소문에 따르면 제이슨 리는 마피아였고 대단한 도박꾼에다가 바람둥이였다. 하지만 그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면서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민 100년 동안에 우리 수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길이 다르지만 저는 가장 독특한 한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지난 이민 와서 미국에 산 사람 중에 가장 그 걸어간 길이나 살아간 길이나 그걸 가장 독특한 한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전 단연 제이슨 리를 손꼽습니다. 미국 이민 100년사의 가장 특이한 인물 제이슨 리. 특히 마피아와 관련된 그의 소문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마피아의 거물이었을까?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오래된 신문인데 그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과장된 것일까? 늘 그저 한인 동포들을 돕는 일을 그렇게 하고 해서 도와준 그런 기록들이 다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를 가면은 지금 제이슨 리에 대한 제이슨 리의 도박장과 취재팀은 제이슨 리의 흔적을 쫓아 시카고를 찾았다. 시카고는 마피아의 본고장이자 제이슨 리가 카지노를 경영했던 곳이다. 시카고에서 또 한 사람의 제이슨 리 전문가를 만났다. 한국일보 특파원 출신의 조광동 시카고 한인 방송사 부사장이다. 이렇게
원기로 오신이라고. 그는 기자 촌연병 시절부터 30여 년간 제이슨 리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과 인터뷰를 했다. 모두 제이슨 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시인들이었다. 아는 정도 제가 그 정도니까. 시카고 그 당시에 한인 학생 사회나 이렇게 한인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알 카포네에게 12명의 신복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12명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제이슨 리였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 리가 아주 배심이 있고 아주 그 알 카포네한테 충성심도 있고 해가지고 그 알 카포네가 상당히 신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알 카포네가 제이슨 리에게 그 시카고의 그 아주 그 비싼 금싸라기 땅을 얼마를 줬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며. 그래서 이제 그 돈이 하나의 자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확인되지는 않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소문으로 들려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제이슨 리에 관한 신화는 점점 더 부풀려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가 마피아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중에는 그가 알 카포네의 오른팔이며 마피아의 2인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떠도는 허황된 소문 속에서 그는 마피아의 거물이 되어 있었다. 취재팀은 일단 그의 도박장이 있던 곳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지금 저희가 가는 이 길이 클락 거리라고, 그러니까 CLARK 클락 스트리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이슨 리가 그 1358 로스 클락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도박장을 경영을 했는데, 1940년대 중반 제이슨 리는 클락 스트리트 1358번지에 리전 포스트라는 제향군인 휴게소 간판을 달고 비밀 도박장을 차렸다. 당시 시카고는 마피아의 본거지로 지금의 라스베가스처럼 도박 시설이 몰려 있었다. Do you know 1358 Clark Street? I don't. You don't I'm know? sorry. Oh, No, okay. I don't. That's 1355, so it's Yeah. got to be that way. 60년 전에 클락 스트리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358 Clark Street? Yeah, 1358. It's going to be down, Down? like north. 서너 시간을 헤맨 끝에 드디어 1358번지짜리를 찾아냈다. 취재팀이 찾은 자리는 정확했지만 행정구역상 1358번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1960년대 재개발로 인해 일대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한가로운 주택가. 이곳이 바로 그를 둘러싼 신화의 공간이었다. 1940년대 바로 이곳에서 제이슨 리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이슨 리가 운영하던 카지노는 사라졌다. 취재팀은 남아있는 사진이라도 찾아보기로 했다. 시카고 역사박물관에는 오래전 시카고의 모습들이 기록돼 있다고 했다. 담당자에게 1940년대 클락 스트리트의 사진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So you wanted to look at streets Clark earlier. So we go in here. And here's street. Now this is Clark Street before 1900. So you can see what Clark Street looked like. 혹시 제이슨 리가 운영하던 카지노의 사진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We should wear the gloves, right? Yes, if you're going to handle the photographs, please wear the gloves. Okay, thank you. This place is wonderful. Thank you. Yeah. 56. But this one is 1906. 1906. So 50 years earlier on that one. This is the the neighborhood of the Mr. Jason Lee's. Yeah, I think so. Right. 사진은 찾지 못했지만 So then you can see. 취재팀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냈다. 제이슨 리의 카지노가 있던 1358번지는 클락 스트리트 북쪽에서도 제일 번화한 중심가였다.
그가 카지노를 운영하던 1940년대에는 인종차별법이 버젓이 존재하던 시절이다. To your original search page and type in Chicago Tribune. 그는 어떻게 해서 1956. 시카고의 노른자위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1956. No, yeah. 당시 신문 기사에 실린 제이슨 리의 기록을 찾아봤다. 신문엔 꽤 많은 양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제이슨 리의 카지노에서 일하던 일본인 종업원의 증언이다. 기사에는 제이슨 리가 시카고의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nd he was in association with some people who were established with the city, like the alderman, Mr. Baller, who probably got in contact with Mr. Lee when Mr. Lee came to the city or tried to set up his business, that the alderman helped, as we call here in Chicago, grease the skids, helping him get his permits in exchange for owning part of his establishment and taking probably kickbacks and money from the gambling that happened there. 그러나 신문 기록 어디에도 그가 마피아의 조직원이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다만 그의 카지노가 클락 스트리트의 모든 업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알카포네 신복이었다는 소문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취재팀은 도서관에서 마피아의 관련 서적을 찾았다. So here we have Lee. So we start looking under Lee. 시카고 마피아의 계보와 역사를 기록한 시카고 컨피덴셜. 마피아 전문가인 이 책의 지은이는 제이슨 리와 마피아의 관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당시 마피아는 클락 스트리트의 구역을 둘러 나눠 남쪽은 조직에서 직접 운영하고 북쪽은 개인에서 임대했다. 카지노의 위치가 북쪽 클락 스트리트에 있었다는 것은 제이슨 리가 알 카포네가 이끌었던 마피아의 조직원이 아니라 사업상 관계를 맺은 개인이었다는 이야기다. 제이슨 리는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마피아에게 돈을 상납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았거나 거래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 연구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Jason Lee was connected with mob activity in the city in handling many of the gambling. And he was at the time, as you noticed in some of the text you found in the newspaper, was referred to as the largest Oriental syndicate man at the time. So he was involved in a lot of the numbers racket, I'm sure, and things like that in gambling. 마피아와 거래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그는 시카고 경찰에도 끈을 대고 있었다. 이게 제이슨 리가 결국은 시카고시 정치인이라든지 경찰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FBI에서 제이슨 리가 도박장을 경영하는 걸 알고서 급습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했는데 사전에 그것을 시카고 경찰들이 제이슨 리에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FBI가 온다고 통보를 받으면은 그 아까 그 삼중문을 다 정리하고 마치 아메리칸 그 리전 포스트처럼 그 미군 휴게소처럼 꾸며 가지고 그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FBI에서 그것을 알고서 시카고 경찰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아메리카 도박장을 급습을 해서 결국 그 제이슨 리가 체포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보라 박사는 195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52년 카지노는 폐쇄된다. 사람들이 추억하는 것과 달리 그가 마피아의 조직원이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에게 마피아는 사업상 피할 수 없는 보호막이자 거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피아의 거물이었든 아니었든 그는 시카고 도박업계에서 적지 않은 돈과 권력을 거머쥔 유일한 동양인이었다. 제이슨 리에 대한 소문 중 또 하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헐리우드 스타와의 연문설이다. 세계 스타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황태자 레이니어 공과 결혼식을 올리던 1956년 봄, 제이슨 리는 모나코로 도박 여행을 떠난다. 그해 봄, 모나코의 한 카지노 크랩 테이블 앞에서 제이슨 리가 돈을 쓸어 모으고 있었다. 크랩엔 6이 나오면 계속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는 15번이나 계속해서 6을 던졌다. 제이슨 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유유히 카지노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다음 날 공항에서 프랑스 경찰에게 잡혀 구속된다. 주사위를 개조해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였다. 근데 제이슨 리의 사위인 인킴이라고 딱 그 인킴이 저를 보고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인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모나코에 가서 도박하다가 걸렸는데 그 형을 많이 살게 되는데 마침 미국 시민권자인 그레이스 켈리가 그 나라 가서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가족, 그 제이슨 리의 가족이 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탄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가족이 편지를 썼는데 자기도 편지를 썼다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나코에서도 정말 미국 시민권자인 제이슨 리의 가족이 편지 쓴 걸 받아보고 그레이스 켈리가 많이 고민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이슨 리는 석 달 만에 사면된다. 정확한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두고 세간에는 그레이스 켈리와 제이슨 리 간의 연문설이 떠돌았다. 세계 스타와 동양인 도박꾼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Hello. Hi, how are you? Okay. My name is Insuli. 헐리우드 상공 회소에는 배우들에 관한 모든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했다. 1954년 오스카 여우 주연상을 탄 그레이스 켈리에게는 무명 시절 잊지 못할 은인이 있었다. 제이슨 리가 또 그 그레이스 켈리에 그렇게 사면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헐리우드에서 여자들의 그런 여배우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연급의 배우들도 도와주는 일들을 했고 뭐 돈을 아마 도와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헐리우드과 그 인연도 있었고 그럴 때 헐리우드 여배우들도 그 그레이스 켈리에게 좀 사면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Well, a lot of actresses had those characteristics. I mean, you still can see Jennifer Lopez and Ben Affleck today, same sort of thing. But that wouldn't surprise me. Very classy lady, though. 마피아의 거물이었다는 소문에서 당대 스타와의 연문설까지 소문 속의 제이슨 리는 점점 신비의 인물로 변해갔다. 취재팀은 베일에 쌓인 제이슨 리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족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그의 자녀들은 모두 인터뷰를 거절했다. 마피아니 바람둥이니 세상의 관심이 가족들에겐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다. Hello. Hello. Yes. Hi. Yeah. You know, I have an appointment to go out right now. I see. And I
Yeah. Happy to talk to you some other time, Okay. but I'm late. Oh, I'm sorry.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진 자손도 있었다. 수소문 끝에 외손자가 뉴욕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뉴욕에서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는 로버트 킴. 그는 첫째 딸 윈니 프리의 아들이다. Hello, this is Lee. I have a couple pieces. Jason Lee's wife, Marie Lee, she had a Korean antique shop. She sold Korean antiques in Los Angeles. She had the first Korean American gift shop in the United States, and she sold Korean antiques. This is a platter here. Here's one. This is very old, very beautiful. Marie Lee, my Harmony Lee. 그는 할아버지의 삶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집안에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가득했다. He came to America with his father, my great-grandfather, Chang Gun Lee, with the first wave of Asian immigrants to America. They had the Chinese immigrants, they had the Korean immigrants. Many more were Chinese and Japanese, but he was one of the few probably the first wave of Korean immigrants to America. They came here to find jobs, to find freedom, a better life. They first came to Hawaii because there was a lot of Asian immigrants already living there, and there was a lot of work, menial jobs. You know, they usually worked in the sugarcane fields, picking sugarcane. It was very difficult, hard work, but it was, you know, entry-level work for new immigrants, people who couldn't speak English, people who didn't have any job skills. So it was perfect for them. It was very, very hard work. 1903년 100여 명의 조선 젊은이들이 부산항을 떠나 하와이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이민 1호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몇 년에 걸쳐 수백 명의 한국인이 하와이로 갔는데 그 중에는 8살의 제이슨 리와 그의 아버지 이창건도 기어 있었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택한 길이었지만 돈은 모아지지 않았고 고생은 심했다. 하와이 생활 3년 만에 그의 아버지는 미 본토로 가는 밀항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시카고로 어린 제이슨을 데리고 갔다. We're going back to Korea because I'm lonesome and I don't like here in America. It's too difficult. It's too hard. This was in Chicago. And at that time, my grandfather looked at his father and said, "No, father, I'm staying." He sa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re a young boy. We are going back home." He goes, "No, Dad, you're going back home. I have found my home here in America. This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is is where I am. This is where I'm going to stay. I'm an American now." And he said, "But you're a boy. What are you going to do?" So he wound up placing young Jason in a orphanage for wayward children in Chicago. Now, it was here in Chicago where he lived in the orphanages. He lived the early days of his youth in the Chicago orphanage. And in those days, of course, it was a very different world. There were very few Asian people here, no Korean people. So all of the other boys in the orphanage, they would beat up Grandpa. They would fight him because his eyes were different. His skin was yellow. He was an American. So he had a very, very tough and very difficult life as a young boy growing up in this orphanage. And it is in this orphanage, it is in this place that he learned to be tough and to use this in his mind. And this is where he learned all the skills living in the street as a poor boy that would help him later on as he became an adult. 시카고 고아원에서 싸움꾼으로 유명해진 소년 제이슨은 1911년경 리버사이드로 옮겨오게 된다. 이곳에서 제이슨 리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를 만나게 된다. 도산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도산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1914년 18살의 제이슨 리는 군에 입대하고 하와이에 파견된다.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동포 처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처녀의 이름은 머리 리. 그녀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진 것 없는 청년 제이슨 리와 결혼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보급부대에서 근무하던 제이슨 리는 군수물자를 빼돌려 하와이 동포들을 도왔다.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동포들의 가난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모은 돈은 이후 카지노 사업의 미천이 되기도 했다. He tried to work other occupations other than gambling. He wanted to try that straight, route like everyone, more socially acceptable job. Did you know that he was a farmer? He tried farming. Bought a farm in California. Did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farming. Didn't know how to raise anything, so everything died. So he gave farming a try. That didn't work. He says, okay, what am I going to do now? He says, I think I'll buy a silver mine. So on his way back to Chicago, he stopped in Utah, and he found a copper mine that was for sale. He bought it, cash. He always bought in cash. He never trusted banks and cash. So he bought the copper mine. Didn't know anything about copper mines. He didn't know anything about that. So he lost his money and he folded up the tent and moved on. So he tried, believe me, he tried other occupations. But he always relied on what he knew best, what his training was ever since he was a child, was gambling. He knew that was his ticket out of poverty. And that's what he did best. And that was his first love. So that's why it goes back to, I think he felt himself a gambler more than anything else. Gambler. 할아버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택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Here it is. 이것이 그가 이해하는 할아버지의 진실이다. Jason Lee. Now this is his son, my uncle. This is Jason Lee Jr. And this is Jason's father. His name is Chang Gun Lee. He brought him here from Korea many, many years ago. Look at that. See the beautiful clothes? He was always a good dresser. 그는 5살 되던 해 신문에서 할아버지가 도박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록 불법으로 돈을 벌고 마피아와 줄을 대어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지만 가족들에게 그는 더없이 자상한 가장이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제이슨 리는 소문 속의 마피아나 연문설의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When I was researching the book, I talked to every family member or friend or associate that was still alive. And I said, the first thing I said was, what was he like? And it was very eye-opening because never in my life have I heard of a man who was talked about with such respect and love. People would say, they would start out by saying, he was my friend. The first thing they would say. They would say things like, he was so kind, he was sweet, he was so generous. He never had an unkind word for anyone. The same wonderful things kept coming up. I never heard one negative comment about my grandfather. And I think if I should die, if I could have 1/10, one small portion of that many people who loved me. 그는 요즘 하루에 서너 시간씩 오래된 타자기를 두드리며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언젠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어쩌면 영화보다 책이 먼저 출간될지도 모르겠다. 마피아와 손을 잡은 소문난 도박꾼, 헐리우드 배우와 연문을 뿌리고 다닌 바람둥이.
가족에게는 더없이 헌신적인 존재였지만 세상에 알려진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에게 할아버지는 영웅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무용사의 큰 인물로 기억되는 조태권 선생의 미망인 김문숙 여사. 그녀는 제이슨 리의 또 다른 얼굴을 알고 있는 몇 사람 중에 하나다. 김문숙 여사는 생전에 남편에게서 제이슨 리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했다. 여기 이제 하와이에서. 하와이. 여기 시카고. 뉴욕. 네. 뉴욕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던 뉴욕에서 남편의 시카고 스크랩에는 갔어요. 제이슨 리와 남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9월 16일에 여기 나오네. 네. 시카고에서 한 달 동안 5차례 공연을 가졌었네. 네. 1949년 시카고에서 순회 공연을 할 때의 이야기다. 무용단을 초청한 것은 시카고의 유학생 연합회였다. 돈 없는 학생들이 추진하는 일이라 공연이 여의찮았다. 뭐 하와이에서 고생하신 얘기, 또 단원이 속색인 얘기, 또 뉴욕 쪽에 올라가서 그 참 황무지를 개척하시고 그 하시는 한국 춤을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술 그 이해도 못하시고 이제 그럴 적에 뉴욕에서도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에서 이렇게 5회나 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그런데 그 여러 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정보라 박사님께서 이끄는 그 시카고 유학생 연합에서 초대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 시카고 공연이 이제 성사가 된 모양입니다. 그때 그런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창고 시청에 그 정보라 박사님의 소개로 제이슨 D라는 그 한국의 분인데 도박장을 크게 하셨대요. 예,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공연을 아마 이렇게 굉장히 성황리에 하신 모양이에요. 끝나고 나서도 또 대접을 많이 받고 단원들이 아주 굉장히 좀 처음으로 미국의 호화로움도 맛보셨겠죠. 나중에 이제 또 가족의 선물도 그 재밌는 얘기가 도박장을 하시니까 그 작물을 많이 이렇게 잡은 게 있으셨나 봐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시계를 천 단원에다 하나씩 다 선물하셨답니다. 그 얘기도 참 우리 참 남겨드리니까 재밌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재밌기도 하지만 참 좀 화제거리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조태권 선생이 만난 제이슨 리. 그는 한인 이민 사회에 보이지 않는 후원자였다. 취재팀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싶었다. 이번에도 민병영 총장이 앞장을 섰다. Hi, good morning, Susan. 그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맏딸로 제이슨 리가 어릴 적 한 집에서 살았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예, 오래간만에. 그럴래 알아봐. 좋으시다. 더 멋있으시다. 예. Why? 리버사이드 응. 자른 날 적에 응. 어머니 덕으로 제이슨이 리버사이드 왔어? 리버사이드에서 제이슨이 리버사이드 왔어? 그래서 그 스토리는 I see. I didn't know that. 마블 슛 할 적에 응. 다 he won every time, even shooting marble. 슛할 때. 그럼 우리 제이슨은 리버사이드에 와서 리버사이드에서 어머니가 택해 봐줬어. 봐줬고. I think he was 7 years old. 제이슨이 어떻게 리버사이드로 가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The reason for that is that he grew up in Riverside, and my mother and father lived in Riverside in those days, and I guess he had no mother. His father must have been there, but I'm not sure about that either. But my mother took care of him. Why? Because he was by himself. Gave Jason, well, I guess you took care of him like a son,
try to teach him to do the right things. I guess it didn't work, but that's all right. But, you know, fundamentally, he was a nice man. 제이슨 리는 리버사이드에 있던 몇 년간 도산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소년 제이슨 리에게 도산의 부인 이혜련 여사는 어머니와 다름없었다. 시카고에서 제이슨 리가 그저 재향군 도산가와의 인연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수라가 거기서 캐시했다 그래? 그래, 제이슨 리가 좀 더 달라고. 네. 제이슨 리가 도산의 둘째 딸인 수라안에게 카지노의 격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카지노 영업은 매일매일 현금이 오가는 장사였고 격리는 가족처럼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이었다. 사업은 점점 커지고 챙겨야 할 건 자꾸만 늘어가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그가 믿을 구석이라곤 도산의 가족밖에 없었다. He asked my sister to come and help him in Chicago. And so we always, you know, laughed about her going to a gambling house to work. But it was somebody he could trust. And so she felt kind of a family relationship. And so she didn't, you know, worry too much about the gambling part. She was just looking at Jason as a person. And so she went to help him, and she helped him for 2 years. But he was very good to the An family. 도산의 딸이 도박장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 한인 사회에서는 말들이 많았다. 심지어 수라와 제이슨 리가 내연의 관계라는 소문까지 났다. Jason Lee and Sura and Jongbora and all the. This is Sura and Jason Lee Oh my at goodness! Chicago. Sura Yeah. and Jason. 하지만 제이슨 리와 도산 가족의 유대는 그런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끈끈한 것이었다. 그의 가족들도 도산의 식구들과 허물없이 지냈다. 제이슨 리와 일했던 경험은 수라 안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She came, and that's when she started the Moongate. Close Moongate. 54. After that Moongate, you opened that. After that, Sura came. Yeah, she brought money with her. She She got brought. paid. She got paid by Jason, you know. 그 돈으로 가진 문게도 보냈어요? 그래요. How about the Philip invested for the Moongate or No, Sura? Sarah started the Moongate with Foon Kwan, who was a gambler at Jason's thing. And she was smart because she used Philip's name for the name of the restaurant. And then it got to be a family affair. And my mother said, let's just make it a family corporation. And I even invested from Washington, D.C. You invest too? Or? Well, yeah, we all put I in see. our Oh. money, and that's how come it became a family restaurant. 문게이트는 헐리우드 베벌리 힐즈에서 유명한 중국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헐리우드 배우로 활동했던 맏아들 필립 안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곳은 한인 사회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유일한 장소로 제공됐다. 또한 한인 사회 아지트였던 이곳에 제이슨 리는 이후에도 남몰래 후원을 계속했다. But you see the connection between the An family and Jason. Jason. Always run into each other. Wanting each other. Maybe. But he was always very respectful of mother. He loved mother. Mother. And always respect her. So he knew Tosan too, you know. He knew Tosan's. 도산은 위대한 애국자였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독립운동은 늘 고단하고 궁핍한 일이었다. 소년기 이후 도산가와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제이슨 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His wife was very patriotic. I mean, she belonged to the Aga Queen, and she did everything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so, you know, she was the citizen that helped th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his money. Now, I don't know whether he ever gave money directly to the movement, but I know that his wife, Maria, did everything she could to help the independence movement.
She was very patriotic. 제이슨 리는 부인의 손을 빌어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 그것은 그가 꼭 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만이 할 수 있었던 독립운동의 방법이었다. They relied on my grandpa very much for his financial help. And they would constantly come to Grandpa and say, can you help us in our church? Can you help us with money? And from what I understand, he would never, ever turn them down. He would never say no. As far as political nature, I think he pretty much left that up to his wife, Marie. He would give the money and say, you choose the cause because you're more directly, you understand the needs of these people more than anybody else. So it was indirectly through her gifts of his money that he helped the Korean War efforts, things like this, in their fight for independence. But he wasn't a political man in that way. No, he wasn't. 제이슨이 아마 그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거를 봐가지고 안창호 선생과 같은 그 평양이 고향이라는 것으로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한테 제이슨 리가 많은 그 독립 자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뒤에서 많이 그 비록 그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번 돈이었지만은 안창호 선생의 그 독립 자금을 제이슨 리가 상당히 많이 도왔다. 제이슨 리가 걸어간 길은 소위 도박이라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몸은 도박이라는 길로 걸어갔지만 마음은 그 조국에 대한 독립, 도산에 대한 존경, 도산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이민자로 자기가 그 이 정말 주류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아마 도산 가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샌프란시스코 북부 나파밸리 제향 군인 공덕묘지, 제이슨 리가 묻힌 곳이다. (1971년) 그는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Hi, how are you? 이곳은 참전 용사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다. Jason M. Lee. Okay. We'll go look in our records. 제이슨 리는 10년 동안 미 육군에서 복무하고 상사로 제대했다. Jason Lee's the name you're looking Yes. for? Oh, yeah, that's right. Jason Lee. That's right. That one. 그리고 1차 대전 참전 용사였다. 제이슨 리가 한국에서 살았던 시기는 기억도 안 나는 코흘리게 시절뿐. 그는 미국 땅에서 평생을 살았고 죽어서 미국의 군인으로 이곳에 묻혔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 나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자랑스러운 나라 아메리카가 아니라 가슴속에 묻어둔 조국 한국이었을 것이다. 화려했던 소문과 달리 그는 알카포네 오른팔도 아니었고 마피아의 2인자도 아니었다.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니는 바람둥이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줄 아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국을 사랑했던 한국인이었을 뿐이다. I believe he was 74 years old. It's funny because Grandpa was so proud of having served in the Army in World War I that when I last saw him, he said, Robin, he says, come here. He says, when I die, he says, just think, they're going to give me a 3-gun salute. He was so proud of that he would die as an American veteran of that war. And he got his 3-gun salute. So I'm sure he's very happy about that.
그의 죽음에 바쳐진 세 발의 총소리. 그것은 미국인 제이슨 리가 아니라 한국인 이민석을 위한 것이었다.